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와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싼배 MBC 게임 팀리그. 오늘은 개막전을 앞두고 그 예선전 하이라이트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3명이 뭉쳤습니다. 오늘 경기 해설에도 이승원, 김동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 씨는 어제도 뵀는데 김동준 씨는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 팀을 이루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팀리가 참 오랜만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현대자동차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MBC 게임이 주관하고 있는 투싼배 MBC 게임 팀리그. 이제 다음 주 6월 15일에 이 개막전 경기를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네. 휴지기가 상당히 오래 지나왔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더욱 새롭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타크래프트 단체전을 처음 시작한 것이 MBC 게임이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예,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투싼배 MBC 게임 팀리그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팀리그의 모토라고도 볼 수 있는 올킬 로망이 저는 꽤나 그리웠습니다. 이번 네. 시즌에 어떤 선수가 어떤 스타일의 올킬로 저에게 충격을 안겨줄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피터 선수가 프로토스 올킬의 선두 주자가 됐었고요. 전태규 선수, 서지훈 선수, 조용호 선수, 송학승 선수, 올킬 유저로서 이 선수들이 재기에 성공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알리는데 많이 성공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올킬을 통해서 팀 내의 입지도, 자신의 입지도 좀 굳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묘미, 정말 백미라고 한다면은 이 대전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초로 7전 4선승 팀 배틀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 경기의 재미 요소를 더욱더 배가를 시켰죠. 그렇죠. 네. 리그 진행 방식 또한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연패를 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네. 풀리그 여러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풀리그와는 의미가 다르고요. 이런 그 데스매치 형태의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그 팀들 간의 역량의 승부를 한번 제대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네. 그야말로 팀 칼라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팀 리그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독의 용병술 또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맵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대 팀의 선수의 어떤 특징에 맞는 자신 팀 내에서의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된다는 그런 용병술이 정말 부각이 많이 되는 것이 이번 팀리그, 특히나 팀리그 방식의 팀리그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네. 신예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알리는 무대로서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빅카드, 정말 상대의 연승가도를 막기 위해서는 스타 플레이어를 다시 출동을 시켜서 맞불을 놔야 하는 그런 감독의 용병술 또한 빛날 수 있는 7전 4선승 팀 배틀 방식으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6일날 대치동의 예카스테이션 PC방에서 예선전 경기가 있었는데요. 예. 네. 자, 팀리그 예선 현장을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의 모습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6월 6일에 있었습니다. 자, 최인규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병민 선수죠. 네. 예, 전태규 선수 코리아 팀은 POS 팀을 잡으면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번 대회 1등을 하게 되면은 1위 팀에게는 1,500만 원의 상금과 또 하나의 엄청난 부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풋산이 제공이 됩니다. 네. 최고급 사양이고요. 네. 시가 2천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이라고 하네요. 네. 시드 3팀을 제외한 8개 팀이 예선을 치르게 됐고, 아쉽게 3개 팀이 3개 팀이 탈락을 하는 그 쓴 잔을 들게 됐는데요. 네. 텍사트론 팀이 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스탄 팀도 탈락을 했고, POS 팀도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이번 팀리그 아마 이 감독과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반드시 우승을 해서 투싼에 모두 다 함께 타고 여름 휴가를 가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자,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는 그런 표정의 선수도 있고, 신예 선수의 또 맹활약이 빛났던 그런 예선전 경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오영종 선수의 활약과 또 나도현 선수의 올킬, 그리고 안석열 선수의 2번의 3킬 등이 화제가 되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오영종 선수는 해설가인 저조차도 아직까지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 있을 정도로 대단히 신예 선수입니다.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북병이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네. 기존의 선수를 모두 다 침몰시키는 그런 역전극이 또 가능한 것이 팀리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박성준 선수를 잡아내면서 그 팀의 본선 진출을 도왔던 한동욱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었고요. 네.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선수는 삼성칸 소속의 안석열 선수일 겁니다. 3킬을 2번이나 해내면서 분전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마지막 패자조 결승에서 패자조 진출전에서 한비 팀에게 패배를 네. 하면서 결국 자신의 어떤 그 돌풍을
마무리 짓지 못했죠. 좀 승리로. 네. 지난 3차 시즌에서도 삼성칸이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팀리그와는 인연이 좀 닿지 않는 그런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 대회 개막전 경기를 앞두게 됐는데요. 팀리그 본선 대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드 배정 3개 팀이 있습니다. 지난 대회의 우승팀이 되겠죠. SKT1으로 4유니온에서 팀명을 개명을 했는데 SKT1과 KTF 매직앤스, 휴마지오가 1, 2, 3위 팀이 시드를 배정을 받았고요. 예선을 통과한 팀, 투나이스지 소울팀 그리고 코리아팀과 플러스 한빛스타즈가 예선을 통과해서 올라왔습니다. 예. 시드 세 팀을 먼저 배정을 하고 지난 대회 이 예선 성적 순으로 이제 매첩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감독진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팀리그의 본선 대전과 개막전 일정 이런 것들은 추후에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구성은 말씀해 주신 대로 시드 배정을 받은 SK텔레콤 T1 팀과 KTF 매직앤스 팀 그리고 슈마지오 팀은 자동 진출을 해서 시드를 받았고 나머지 팀들은 예선을 통과를 해서 올라온 팀들입니다. 네. 지난 대회 성적으로 이미 이 3개 팀은 강력한 팀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예선을 통과한 팀 어렵게 올라온 만큼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클 텐데 다시 한번 상금 내역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위에게는 1,500만 원과 최고급 사양 투싼 자동차가 주어지겠고요. 2위는 상금 1,000만 원, 3위에게는 상금 500만 원, 4위 팀에게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5, 6, 7, 8위 팀과 지금 예선을 탈락한 90, 11위 팀에게도 이 예. 상금이 소액이나마 증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5, 6, 7, 8위 팀에게는 200만 원이 그리고 지금 3개 팀이 탈락을 했는데 100만 원의 일종의 이 참가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자, 모두가 함께 재미있는 팀리그 팀배틀 방식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지난 6월 6일에 있었던 예선전 경기 가운데 하이라이트 빅매치 4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선 하이라이트 경기로 오늘 준비된 경기는요. 1경기는 오영종 선수와 박동훈 선수의 인투 더 다크니스 경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박성준 선수와 한동훈 선수의 루나 MBC 게임에서의 경기고요. 그리고 3경기는 박정길 선수와 안석열 선수의 데토네이션 파이널 경기, 4경기는 나도현 선수와 안석열 선수의 데토네이션 파이널 경기입니다. 안석열 선수가 소속된 삼성칸 비록 예선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그 안석열 선수의 활약을 마치 좀 안타까워하기라도 하듯이 오늘 두 경기가 안석열 선수의 경기네요. 네. 가장 먼저 보실 경기가 플러스팀과 삼성칸과의 8강에서의 대전입니다. 3대 0의 상황에서 2대 0의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경기를 치르는 그 대전을 준비를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오영종, 네. 오영종 선수가 바로 이 경기 다음에 안석열 선수에게 패배를 하기는 했었는데 여기까지 3킬을 기록을 했었죠. 네. 자, 3킬까지 성공을 하는 그 모습의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석일 선수가 분전을 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예. 마지막에 성학승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플러스 팀이 이 경기 이후에 좀 흔들리면서 위기를 잠시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 배틀 방식이 일단 뭐 3대 0의 스코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팀도 미리 이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긴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선수의 페이스가 극도로 높으면은 스코어상으로 이기고 있는 경기라고 할지라도 뒤집히기 마련이니까요. 네. 그리고 선수가 3승까지 한 이후에 약간의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체력적인 보강도 많이 필요한 그야말로 체력 보강을 해야 하는 선수 입장에서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이 팀리그의 팀배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수산배 MBC 게임 팀리그 지난 6월 6일 예선전 경기 중에 플러스팀과 삼성과의 경기 3차전 경기입니다. 오영종 선수와 박동욱 선수의 경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수산배 MBC 게임 팀리그 예선전 경기입니다. 먼저 프로토스의 진영, 플러스팀의 오영종 선수입니다. 1시 방면에 위치를 해 있고요. 보라색 프로토스가 오영종 선수, 자, 박동욱 선수는 푸른색 프로토스로 네. 7시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영종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86년생이고요. 광주에서 올라와서 지금 서울 플러스 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애니타임 GM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공식 대회에서 본선 무대에서 얼굴을 비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한 신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 칸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이 오용정 선수가 첫 번째 경기서부터 굉장히 노련하고 안정적인 김근백 선수를 만나서 분명히 흔들릴 수 있었는데
예, 그 경기를 잡아내면서 스타트를 좀 좋게 끊었죠. 네. 자, 파일럿 하나를 찍고 먼저 서치를 나서고 있는데 뭐 양 선수의 움직임이 거의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오영종 선수 뭐 신예 아마추어 선수로서 초반에 플러스 팀에게 8강 돌파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팀리그 예선에서 2킬 이상한 선수들은 모두 이름값을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려진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이 선수는 3킬을 했고요. 그리고 팀의 선봉으로 당당히 출전을 하였었거든요. 네. 뭐 신인이 선봉으로 3킬. 이건 비교적 신예 선수가 나왔을 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평가가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겠네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식이 안 통합니다. 예, 이 선수 앞으로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경험을 쌓는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프로토스 유저로 보이네요. 네. 이미 뭐 팀에 한솥밥을 얼마 먹지는 않았을 텐데 밥값은 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수로 다 치른 것이나 뭐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뭐 팀리그 예선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본선에 직행한 팀들조차도 쉬운 경기를 치른 팀들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예, 뭐 플러스 팀도 삼성칸을 상대로 4대3, 그리고 코리아 팀도 POC 팀을 상대로 4대2, 소울 팀은 헥사트론 팀을 상대로 4대3, 뭐 스나이스기 또한 한빛스타즈를 상대로 4대2. 대단히 좀 박빙 스코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패자 부활전에서는 또 하나의 예선 올킬까지도 나왔죠. 예, 나도현 선수가 헥사트론 드림팀을 상대로 올킬을 기록을 했습니다. 박경락 선수가 한비팀의 선봉으로 나왔습니다만 김동진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나도현 선수가 나오면서 김동진, 장진수, 베르트랑 선수 그리고 김가병 선수까지 전부 다 올킬을 해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체제가 지금 좀 갈리고 있죠. 예, 박동욱 선수는 빠른 멀티, 오영종 선수는 전진 게이트. 다분히 최근 추세를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은 박동욱 선수고요.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영종 선수입니다. 예. 네. 그 모습을 모두 다뭐 관찰하고 있고요. 네. 공격적인 플레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자원의 손해를 좀 감수하고라도 초반에 다수의 병력을 뽑아서 몰아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프로브 숫자의 차이일 수도 있고 멀티 타이밍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네. 자, 프로브가 힘싸움을 펼치고 있는데 뒤에 드라군이 와서 뛰어들면서 일단 잡아냈습니다. 어쨌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경우 승기를 급격하게 상대방에게 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패배에 대한 부담감, 모험을 약간 시도를 해야 하는데요. 신예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도 위가 좀 드문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신예 선수들은 비교적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말이죠. 그만큼 또 공격적인 스타일에서 또 급박한 상황에서의 컨트롤도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예. 드라군 하나가 생산이 됐는데 생산되자마자 아래쪽으로 툭툭 내려가다 중앙에서 다시 뒤로 후진을 하는군요. 앞멀티를 일찍 했으니까 네. 멀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게이트 숫자만 따라가게 되면은 나오는 물량은 당연히 박동욱 선수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하나 더 늘려갑니다. 예, 팀리그 예선을 위한 오영종 선수의 그 연습량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예. 예. 러시거리가 대단히 멀기 때문에 대부분 빠른 멀티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테란도 그렇고 프로토스도 그런데 일단 그것을 노리고 오영종 선수가 빌드를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동호 선수도 삼성칸의 김근백 선수와 이현수 선수 거의 뭐 대표 주자인데 두 명의 선수가 먼저 이 오영종 선수에게 침몰을 당했기 때문에요. 신예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 긴장을 하면서 경기에 임했을 겁니다. 자, 병력 모이자마자 일단 출발을 했죠. 네. 드라군 셋인데요. 오영종 선수. 삼성칸 입장에서도 이 플러스 팀의 그 성학승이라는 에이스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얼른 오영종 선수를 이기고 성학승 선수를 나오게끔 해야지만 자신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이 좀 많이 급해졌을 그런 상태죠. 박동욱 선수의 선택 또한 대응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프로브를 지속적으로 찍어주는 플레이보다는 병력 생산을 일단 해서 한번 막고 나면 자신에게 승기가 넘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자, 드라군 4대3으로 4대2로 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다 그냥 노출이 되는데요. 오영종 선수는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끝났고 박동욱 선수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경력이 나가있던 병력과 일단 다시 한번 모여서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뒤로 컨트롤하고 있는 오영종. 야, 드라군 컨트롤 침착한데요, 이거. 네. 양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그 중간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덮치는 병력들과
1.4로 싸우는 그런 식의 그 병력 분배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네. 이진이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번 컨트롤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오영종 선수. 랠리는 아예 이곳으로 찍어놓고 계속해서 지금 드라군으로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상대가 게이트 확보되면서 나중에 테크라든가 물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앞서가게 되니까 네. 지금 승기를 잡기 위해서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오영종 선수는. 자, 앞마당 게이트웨이는 파괴가 됐고요. 박동우 선수는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막으면 이긴다, 막으면 그렇죠. 승기 잡는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영종 선수의 지금 저 몰아붙임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드라군도 숫자가 거의 줄지 않았고 지금 둘 정도 차이 나죠. 꾸준히 또 뒤쪽으로 병력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영종 선수. 여기에 완벽하게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제2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데 드라군 싸움에서 1.4와 다리 싸움에서 오영종 선수가 지속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서서 네. 밀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예. 좀 보강이 됐습니다. 네. 박동우 선수 그 프로브가 약간은 좀 늦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물량이 비슷했기 때문에 자신이 싸워서 어쨌든 자신의 본진이 입구 쪽이니까 게이트에서 유닛이 나오자마자 금방금방 보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간만 끌어보자. 그리고 뒤쪽으로 슬슬 빠지고 있는데 오용종 선수가 자리를 넓게 잡고 너무 1.4를 잘 해줬기 때문에 프로브가 나오는 그 선택을 더 빨리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박동우 선수는 본진의 세 번째 게이트가 올라갔었으면 지금 병력 충원이 좀 더 빠를 수 있었을 텐데 세 번째 앞마당 지역에 있던 세 번째 게이트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력 지금 충원이 늦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병력을 몰고 나와서 오영종 선수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예, 부랴부랴 어떻게든 병력 충원하면서 게이트웨이 늘리면서 이거 막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앞마당 멀티 지역에 건설되었던 세 번째 게이트가 파괴된 게 박동우 선수에게 네. 이런 피해를 입히게 하네요. 자, 앞마당에 있던 프로브 거의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네. 드라군 병력도 거의 다 전멸이 됐고, 뒤쪽에 또 두 뒤에 드라군이 더 추가가 되고 있는 오영종 선수. 박동우 선수는 그 세 번째 게이트가 본진에서 늘어났으면 글쎄요, 보다 손쉽게 이 병력들을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막아내지 못하고 앞마당 멀티 지역의 프로브 전멸했습니다. 네. 자, 포지로 워프하고 있는 오영종 선수. 공격의 복귀는 전혀 늦출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싸우네요. 병력 패신도 많고요. 앞마당 이러다가 넥서스까지 그냥 빼앗기고 말겠는데요. 멀티 타이밍 줄여가면서 유닛을 생산한 거기 때문에 상대의 앞마당을 파괴하는 그런 성과를 거둬야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앞마당은 완전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동욱 선수가. 네. 예. 방어 라인이 드라군 병력이 일단은 본진 안으로 숨었고 넥서스 그냥 내주고 맙니다. 그렇죠. 어시뮬레이터까지 초반에 게이트웨이 하나까지 너무나 피해가 큰데요. 네. 초반 그 게이트웨이 하나가 이 경기 승부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영종 선수 2승을 이미 거둔 이후에 삼성판과의 3차전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박동우 선수가 만만치 않은 숫자의 드라운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본진 안에 언덕 지역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네. 뭐 오영종 선수가 일단 병력을 빼나요? 예, 빼네요. 2대 0과 3대 0은 느낌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자, 삼성판 이번 경기를 내주면은 3대 0으로 몰리는 상황. 네. 앞마당 쪽은 지킬 수 없고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자신의 유닛 손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동욱 선수가 어느 시점에는 앞마당을 포기를 하고 이제는 아둔지으면서 상대보다 빠르게 발업 질럿을 준비를 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반전을 꾀해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오영종 선수가 반드시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다른 지역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네. 초반부터 가운데 줄로 계속 병력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수적으로 더 앞서고 있죠. 지금은 오영종 선수 좀 무리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절대 못 이기죠. 저 상황에서 상황에. 마음이 좀 급한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오영종 선수는 혹시 모를 박동우 선수의 뭐 다크템플러 드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통 캐논까지 적절한 위치에 건설해 줬고요. 네. 뭐 혹시 모르는 리버가 온다고 하더라도 포통 캐논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리버에 뭐 있는 경우에는 리버가 좀 자유롭게 활약하는 것을 제지할 수가 있죠. 네. 일단은 웅크리고 초기에 초반의 위기를 좀 넘기려고 하고는 있는데 오영종 선수가 놔주질 않습니다. 완벽하게 입구를 막고 있고 확장까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나요, 오영종 선수? 네, 자 넥서스를 워프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를 올렸고 그 다음에 드라곤 양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니까 자리 잡아놓고 앞마당 쪽에 멀티를 하는데요. 네, 박동욱 선수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박동우 선수 지금 다수의 발업 질럿을 모았고 지금 치고 나오려고 치고 나오려고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저 선택 아주 좋아요. 그러나 예. 오영종 선수가
자리를 넓게 잡고 있어서 이 박동욱 선수 나오는 컨트롤도 약간 좀 손발이 안 예, 맞았습니다. 예. 나오면서도 병력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박동욱 선수. 오히려 병력들이 전부 다 그냥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질럿들이 먼저 치고 나오면서 뒤쪽에 있는 드라군들은 상대의 드라군을 1.4 해주는 그런 컨트롤이 필요한데 네. 못 치고 나왔습니다 이거. 자, 질럿이 예. 힘도 많이 발휘해주지 못했고, 일단 와있는 병력도 걷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박동욱. 오영종 선수가 상대가 발업 질럿을 쓰면서 튀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병력을 살려서 이만큼 돌아간다는 사실 자체도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상대 확장은 하나 지워놨고, 네. 자신은 앞마당의 확장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야, 러시 거리가 멀어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질럿들 1.4 해주고 그동안에 자신의 게이트에서는 유닛들 충원하고 여러모로 오영종 선수가 분위기가 참 좋네요. 야, 다크 템플러 지금 다수 생산하고 있는 게 박동우 선수인데 오영종 선수는 연습 경기 때 이런 상황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대응이 완벽합니다. 예. 바로 옵저버가 네. 나오고 있어요. 자, 다크템플러 셋이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면은 거의 뭐 사망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로보틱스 앞마당 넥서스보다 로보틱스를 먼저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타이밍에 옵저버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카드, 그 방법을 이미 다 꿰고 있는. 그렇죠. 다음 네. 전술까지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온 오영종 선수입니다. 오영종 선수 이거 진짜 신예답지 않은 배짱과 실력 발휘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신예 선수들의 어떤 문제점 중 하나가 역시 뭐 중요한 경기에서 긴장하는 탓에 실력 발휘가 안 된다 이런 건데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자, 다크템플러와 힘을 합쳐서 박성호 선수 한번 공격을 해보는데, 추가 옵저버가 옵저버가 하나 더 나왔죠. 자, 네. 주전지역으로 출동을 합니다. 옵저버가 잠깐 센터를 가로질러서 상대 진영 쪽으로 가고 있었나 봅니다. 네. 다소 프로브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운 손해가 있더라도 일단 이거 막으면 질래야 질 수가 없다 이 생각에 프로브 그냥 과감하게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렇죠. 옵저버 도착했고 뒤로 물러납니다. 박성호 선수. 상대 멀티는 파괴를 했고 자신의 멀티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은 지키면 무조건 이깁니다. 자, 네, 지켰어요 그리고. 네, 진출은 하지 않고 있고, 박성호 선수는 앞마당을 복구를 시도를 하는데요. 이미 자원적인 면이나 병력에서 손해를 너무나 많이 본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박동우 선수는 다크 템플러 활용해서 지금 상대방의 병력과 좀 맞싸움을 한 것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마당 멀티 지역이 밀렸던 타이밍부터 지속적으로 승리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다크템플러 좀 더 보충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하늘에 옵저버가 떠 있습니다. 드라곤 하나 밀기가 넘어가나요? 너무 힘이 드는데요. 예. 자, 뒤로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는 박동욱 선수. 결국 다크템플러와 질럿으로 달려들어서 상대의 유닛들을 없애주면서 자신의 멀티가 완성되는 타이밍에 어떤 시간을 벌어주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유닛 잡히면서 영러시를 맞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공일업이 완료가 되자마자 다시 한번 뛰쳐나옵니다. 오영종 선수의 병력. 오영종 선수는 이때쯤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승리를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공격들이 나오면서 상대 입구 쪽에서 막히고 만약에 박동욱 선수의 다크템플러가 돌아가서 앞마당 쪽에 있는 그 넥서스를 파괴한다거나 프로브를 다 잡아주는 이런 성과를 거둬주기 전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역전 기미가 거의 안 보이죠. 이만큼 네. 밀렸으면은. 박동우 선수의 유닛 조합 또한 괜찮아요. 질럿 악한 드라곤에게는 좋은 상성을 가지고 있는 유닛이죠. 그러나 지금 오영종 선수의 드라곤 컨트롤러 커버하는 네. 플레이가 너무 빛이 발합니다. 소모전으로 몰고 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내려왔던 프로브가 또 전투에 참가를 하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 병력 안으로 무리 없이 들어가고 있는 오영종 선수. 그리고 오영종 선수 드래곤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드래곤 컨트롤이 지금 대단히 좋은데요. 침착합니다. 네. 뭔가 좀 다급하게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자, 일단 그렇지만 병력을 뒤로 물러내면서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느낌은 약간 갖게 됩니다. 자, 오영종 선수의 진영 큰 공격 한번 받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박동욱 선수보다 운영면이라든가 전략 전술, 컨트롤까지 한 발 앞서고 있는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영종 선수가 발업질럿 다수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발업질럿 다수와 지금 현재 드라군의 양은 확실히 오영종 선수가 많거든요. 자원 상태도 좋으니까 발업질럿만 준비를 해서 상대 앞마당 쪽으로 덮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박동욱 선수가 막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되죠. 네. 다크 템플러까지 지금 보유가 되고 있어요. 네. 상대가 한번 썼던 카드, 똑같은 카드를 한번 내밀어 보는 거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네. 관찰을 그리고 해봐야 프로토스 되겠습니다. 대 프로토스전에서 한쪽이 다크 템플러를 선택했을 때 그 다크 템플러가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포통 캐논에 막혀서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맛 다크 템플러,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크 템플러를 활용했으니까 내가 옵저버를 뽑아서 일단 맞고 공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맛 다크 템플러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경우엔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대부분 빠른 그 다크 템플러라든가 빠른 그 발업질럿을 준비한 프로토스 쪽에는 로보틱스가 늦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한번 맞고 나서 맞다크 템플러를 하게 되면은 이거 예 포통 네. 캐논 완성시키지 못하면은 넥서스까지 위험합니다. 지금 자. 한기라고 할지라도 네, 본진 안까지 맞기 힘들 수 있어요. 다시는 옵저버까지 대동해서 들어왔는데 로보틱스가 없지 않습니까? 예, 로보틱스가 없어요 지금. 박동욱 선수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진 자원 생산 마비가 됐고요. 있는 병력 한번 다 들고 나가보죠. 예, 박성우 선수의 대처 또한 뭐 지금 포통 캐논을 완성시키려고 움직이는 타이밍 또한 나쁘진 않았는데 네. 약간 빨랐죠. 약간 빨랐습니다. 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저런 플레이를. 네. 앞마당이라도 살려보자. 그래서 있는 병력은 한번 다 몰고 갔는데 오영종 선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병력 규모 훨씬 더 단단하고요. 저 파일럿 하나가 또 바리케이트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다크템플러 이거 중간에 타격 어마어마하게 입히고요. 네. 아무것도 못한 셈입니다. 역시 상대가 다크템플러로 찌르는 동안에 막기가 힘드니까 아예 공격을 선택을 했는데 다크템플러에 또다시 막히면서 결국 이거 예, 본진 넥서스 그냥 깨질 수가 있겠는데요. 호아둔하고 러쉬 가서 호아둔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네. 자, 엑서스 점점 예. 암울해집니다. 박동욱 선수. 못 살립니다. 이제 발업질러 준비해서 병력도 많습니다. 오영종 선수 그냥 달려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자, 본진 이거 넥서스 깨졌고요. 거의 확인 사살이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로기 상태였던 박동우 선수를 상대로 오영준 선수는 카운터 블로우를 제대로 날린 겁니다. 마지막 서브미션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본진에 있는 건물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네. 박동욱 선수 위기입니다. 2대 0에서 이 경기로 인해서 이제 3대 0까지 승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마무리 스트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라고 치기에는 병력 규모가 너무 많은가요? 네. 예,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공격 막아내도 이기기 힘듭니다. 막아내도 이기기 힘들어요. 병력 하나하나, 뭐 질럿 하나하나 전부 다 안타까운데 9시에 이미 확장까지 다 해놨고 멀티가 2개죠. 네. 편안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오영준 선수의 마지막 러시. 병력 차이가 너무 나죠. 일단은 딜럿들이 선두에 쓴 것은 아칸의 존재 때문에 많이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드라군들이 또 버티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박동 선수 선전을 하고 있고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역전하기는 힘듭니다. 유닛 조합 선택은 아주 좋아서 지금 병력 규모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싸웠어요. 네. 네, 딜러 아칸이라는 아주 좋은 유닛 조합으로 잘 싸웠는데 그래도 힘드네요. 그래도 힘듭니다. 악한 사총사가 이제 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얼마 없는 병력 박동욱 선수 마지막 저항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쉽지가 않죠. 이거 뭐 컨트롤로 충분히 뭐 병력 제거가 가능한 상황 힘듭니다. 한동훈 선수. 자, 뒤로 박동욱 물러나면서 선수죠. 네. 자, 마지막 병력까지 파괴가 되면서 경기 포기하고 맙니다. 자, 플러스팀과 삼성 칸과의 경기, 8강전 경기, 첫 번째 보내드린 하이라이트 경기였습니다. 오영종 선수와 박동욱 선수가 맞섰는데, 오영종 선수 완전히 이 박동욱 선수의 전략 선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것처럼 차분한 드라운 컨트롤과 함께 전략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프로토스 유저들이 개인 리그나 팀 리그 예선 연습을 할 때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연습을 많이 안 합니다. 예, 뭐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테란이나 저그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데 그런데 오영종 선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이 맵에서는 뭐 일단 더블 렉서스가 기본이고 그 더블 렉서스는 빠른 3게이트 그리고 전진 게이트 그리고 드라곤 러쉬로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듯한 플레이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예, 박동욱 선수의 대응 또한 역시 그 프로토스의 노장답게 나쁘진 않았는데 오영종 선수의 그 깔끔한 드라곤 컨트롤과 타이밍 러쉬에 앞마당 멀티 지역이 파괴되는 그 순간부터 승기는 이미 내주고 말았죠. 네. 86년생의 이 아마추어 어린 선수가 정말 뛰어난 기량으로 삼성칸의 3명의 선수입니다. 김근백, 이현승, 박동욱 선수까지를 침몰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안석일 선수가 이후에 이제 좀 분전을 해줬는데요. 네. 그렇지만 마지막 또 마무리 카드가 성학승 선수였어요. 예, 플러스 네. 팀의 에이스 성학승 선수가 마지막 이제 7경기에 출전을 해서 안석열 선수를 저그전에서 이겼죠. 네. 그래서 삼성 칸 팀은 패자조로 떨어졌고 플러스 팀은 바로 본선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오영종 선수가 일궈놓은 이 네. 본선 진출 티켓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삼성카는 이 오영종 선수를 막지 못해서 패자 부활전으로 추락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POS 팀을 잠재우고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갖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또 한비스타즈의 나도현 선수와 이 박경락 선수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삼성칸 탈락의 그 초기 원인 제공자 바로 이 오영종 선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하이라이트 리플레이를 여러분께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팀과 POS 팀의 경기였습니다. 한동욱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맞서는 경기인데요. 이미 2대2의 상황에서 박성준 선수가 전태규 선수를 제압을 했고 뒤이어서 한동욱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2대2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그만큼 실적인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출전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박성준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박성준 선수를 맞아서 이 한동욱 선수가 또 다른 방송사에서는 사드론을 당해서 한번 패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인 감동도 있었을 테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던 경기라고 보입니다. 네. 자, 코리아 팀과 POS 팀의 경기입니다. 한동욱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 예선 하이라이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산배 MBC게임 팀리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이 박성준 선수의 진영이죠. 위쪽에 1시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예. POS팀의 박성준 선수가 1시, 여기에 맞서는 한동욱 선수입니다. 코리아팀의 한동욱 선수는 5시에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예, 일단 한동훈 선수는 박성준 선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건 초반에 소수 병력으로 압박하는 플레이, 뭐 극단적인 전력을 선택한다면 벙커러시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플레이를 하기가 좀 껄끄러운 위치가 일단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POS팀이 첫 번째 선두주자 제일 먼저 내보냈던 선수가 문준희 선수인데요. 예. 지난번 3차 리그 예선에서는 문준희 선수가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네. 3티까지 했었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바로 1패를 먼저 팀에게 안겨줬습니다. 예. 상대 선수가 메이저리거 주진철 선수여서 좀 더 도전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루나 MBC 게임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준희 선수가 주진철 선수와 이 세로 방향이었었는데 6팔런 7게이트 첫 질럿으로 찌르면서 스타게이트를 짓고 커세어를 괴롭힌 다음에 하이템플러 준비해서 멀티하는 그런 체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주진철 선수가 여유 있게 막으면서 옆쪽 스타팅 포인트까지 전부 다 점령한 이후에 물량으로 밀어붙여서 이겼습니다. 굉장히 주진철 선수의 노련함이 빛났기 때문에 루나 MBC 게임에서 문준희 선수가 패배를 한 겁니다. 네. 이미 주진철 선수가 1승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뒤이어서는 박정규 선수가 주진철 선수를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뒤이어서 역시 뭐 올킬 프로토스 전태규 선수가 출동을 했는데 박정규 선수만 잡아냈고 박정규 선수에게 바로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동욱 선수가 대신 출전을 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코리아 팀이 전체적으로 참 강해졌습니다. 네. 특히나 뭐 차재욱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동욱 선수의 그 실력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리아 팀이 이번 본선 무대에서도 대단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앞마당에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고요. 정찰을 바로 대각선으로 넘어오면서 내려왔죠.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한동욱 선수가 한 10배럭 정도 한 것 같아요. 배럭스가 약간 빨랐거든요. 네. 예. 10배럭, 12배럭 정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10배럭을 한다면은 초반에 머리는 한 기부터 찌를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 자, 뚝심에서 드론이 약간 밀리죠. 많이 밀리죠. 네. 먼저 지금 찔렀거든요. 네. 예. 오, 자, 찔물이다. 그런데 집단으로 네. 공격을 당하면은 또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몰맨 장사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쪽은 팀플레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SCV는 드론과 1대1로 싸우게 되면 이제 뭐 SCV가 이기는 것은 다들 아시죠? 뭐 SCV가 이기게 되면 대충 HP가 35 정도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드론과 또 한 번 싸워도 또 이깁니다. 그렇죠. 예, 대단한 SCV예요. 그러나 2대1로 싸우면 지고요. 그렇게 튼튼한데 이 경기의 중앙에 미네랄 뚫고 지나가는 거 보면은 곰으로 만들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되곤 했습니다. 예. 자, 정찰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앞마당으로 내려가던 드론과 맞서게 됩니다. 말이 하나 올라가죠. 예.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경기 운영도 가능한 겁니다. 네. 예. SCB와 마린 하나에 드론이 계속해서 매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렇게 되면 박성준 선수는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드론 내려 보내는데 일 못하는 데에서 오는 자원적 손해, 그리고 드론이 이런 식으로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앞마당 확장 하나 제대로 둘. 가져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박성준. 머린 한기와 SCV 한기로 드론 2기 초반에 잡았다는 것은 예,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저, 거죠. 예, 밑으로 뛰어가서 저 머리는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손해를 위로 다시 올라가요. 벌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미 거의 미라가 예견되는 삶. 네. 한 번 더 공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좌우로 흔들어주고 있는 한동욱 선수의 컨트롤. 먼저 간 그 동료들, 그러니까 드론 친구들의 원한을 위해서라도,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도 네. 잡아줘야겠죠. 결국에는 전적이 아니죠. 전사. 전장 앞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예. 한동욱 선수의 초반 흔들기가 제대로 통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소수 머린을 흔들면서 아카데미도 빠릅니다. 네. 미묘한 그 10배럭과 11배럭의 차이를 지금 한동훈 선수는 잘 이용을 했네요. 그렇죠. 세로 방향이고, 뭐 이면 선수 같은 경우도 대각선 방향에서 10배럭 짓고 찔러서 성공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플레이는 자주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이 맵에서는 투베럭스 이후, 정상적인 투베럭스 이후에 아카데미 짓고 나가면서 멀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됐는데, 한동욱 선수는 좀 특색 있는 운영을 합니다. 네. 스트라리스 덴이 완성이 됐습니다. 박성준 선수의 진영. 바로 러커를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파이어백과 마린 메딕 출동을 합니다. 한동훈 한동욱. 선수의 진출 타이밍 지금 상당히 괜찮고, 예. 박성준 선수의 그 스웨처리 레어 이후 초반에 입었었던 병력을 피해를 복구하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역시 신의 테란의 최고봉과 신의 저그의 최고봉이 맞서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박성준 선수 아쉽게도 이 POS 팀이 결국에는 탈락을 하게 돼서 본선 경기에서는 마주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덩큰 방어 라인.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자, 바로 앞으로 쭉쭉 들어갑니다. 한동욱 선수의 공격. 그러나 지금 뭔가요? 예, 이건 한동훈 선수 전멸이죠. 예, 완벽한 실수인데요. 자, 히라리스 돌파를 하면서 앞으로 들어가 그만 버렸어요. 들어가는데요. 자, 마린 메딕 아직까지 숫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자, 방어 다리가 너무 좋아요. 다리가 막아야죠. 다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저글링 전멸 안 야, 들어갑니다. 이걸 한동욱. 살려서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본진 안에 있는 뭐 드론 최소한 한 기 이상은 잡을 수 있겠죠. 네, 자, 미네랄 필드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뒤쪽으로 또 바리케이트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한동욱 선수. 이거 타격 많이 있는데요. 예, 많이 이건 예. 잘 막아냅니다. 박성준. 그래도 지금 가난한 상태에서 드론들이 소수나마 잡히고 병력을 다 잃은 데다가 드론이 한순간 일을 못했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의 와, 네. 이후 테크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이 한동훈 선수 머리 컨트롤. 두 명의 네. 메딕과 마린 하나. 저 정도 병력이 남았으면 사실 포기하고 대충 본진에서 네. 새 병력 생산한 경우도 있는데 머리 머리 스킬. 결국에는 마린 운명을 머린이 달리합니다. 17이었습니다. 네. 머린 한 기가 자, 메딕들 옹지가 빠지게 도망을 갔는데. 악마네요, 그래도- 악마. 그래도 박성준 선수는 그래도 잘 막은 거예요. 네. 비교도 잘 막은 겁니다. 그 머린 셋 메딕 둘이 뒷지역으로 가서 미네랄 뒷지역으로 가서 자리를 좀 더 잘 잡았으면 그거의 피해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입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초반에 파이어배트를 그냥 잃은 게 또 한동욱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겠습니다. 예. 한동훈 선수는 왜 파이어벳이 그렇게 지나치게 과감하게 전진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메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진 않았을 테고. 자, 러커가 완성이 됐고요. 메딕 하나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있네요. 잡겠죠. 네. 매치 좋은 균형입니다. 네, 셋이 때리는데 네. 일단 뭐 그 세 방 다 견뎌냈습니다. 뒤에 또 하나 있네요. 좀 여러모로 미묘하게 시간을 뺏기면서 결국 이 한동욱 선수가 머린 메딕 파이어벳으로 저만큼 진출을 해서 중간에서 지키고 있고 테크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사이언스 퍼실러치까지만 올라가게 되면은 대저우전 테란 테크는 다 올라가게 되는 셈이거든요. 네. 대부분 그 정도로 시간 뺏으면은 멀티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 한동욱 선수는 그냥 테크트리를 올리고 말았습니다. 예, 자신이 공격으로 얻은 그 경기의 주도권을 공격으로 마무리 짓겠다라는 거죠. 네. 대투자를 예. 했다가 얻어볼 수가 있겠는데 선수의 네. 특색입니다. 그거는 확장 위주의, 만약에 최현성 선수가 처음부터 그런 이득을 봤다면 분명히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다수의 물량으로 밀어붙였을 텐데, 한동욱 선수는 본진 안에서 마치 변길섭 선수처럼 본진한 자원을 가지고 테크트를 먼저 확보를 해서 한방 병력을 만든 이후에 멀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몰래 러커 심어놓고 공격을 와라. 초기 방어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쉽게 무너질 선수는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최근 가장 기세가 좋은 저그 유저인데요. 네. 한옥 선수는 이 수능 크래프트에서 좀 성적이 저조했는데 이번에 이 예선에서 2승이나 거둬주면서 팀에 계속해서 이제 잔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좋은 성적. 자, 드론들 해철이 늘려가면서 드론들 충분하게 생산을 했고요. 박성준 선수가 이렇다 네. 공격을 한번 가지 못할 정도로 예. 못해봤을 정도로 한동욱 선수가 초반부터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 박성준 선수가 초반에 그런 그 드론 피해를 입지 않았고 그리고 머린색과 매직들의 본진 난입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러커도 더 빨리 나왔을 것이고 러커는 공격적인 전진을 통해 저 머린 매직 파이어벳을 상대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병력들을 걷어내게 됐으면 11시 지역과 7시 지역에 멀티를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초반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박성준 선수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러커를 일단 침착한 전진 그리고 본진 지역에서 해처리를 늘리는 플레이죠. 네. 뮤탈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성준 선수 경력이 네. 예, 러커가 정상적인 타이밍에 나와서 상대 병력을 괴롭혀줬다면은 이 지금 뮤탈리스트도 대단한 힘을 많이 받을 텐데 지금은 한동욱 선수의 병력들이 회군해서 막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이거, 사이언스 예. 레이스까지 이미 다 준비가 완료가 됐네요. 한동욱 선수. 박성준 선수 뮤탈리스크 지금 이 공격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뭐 심대한 타격을 주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모았던 한방 병력 진출 타이밍을 늦추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베스들이 거의 파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경기를 살려냈고. 러커였으면은 진출 못하고 러커였으면 지금 그냥 사이언스 베스를 보여줬겠다 마구마구 진출할 수 있는데 뮤탈리스크가 와서 지금 게릴라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타이밍 정도 늦춰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이언스 베스를 못 잡은 거 진짜 아깝네요. 그렇습니다. 예. 체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저거, 사이언스 베스를 예. 잡았으면 확실하게 좀 전진 타이밍을 늦춰줄 수 있었을 텐데 경기 양상에도 이 경기 결과에도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테란이 투컴 때도 아니었고요. 원컴 그렇죠. 때 가지고 진출하긴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자, 베스를 너무나 네. 용감한데요. 이번에 또 앞으로 옵니다. 두 번째 사이언스 베슬이 눌러져서 이미 나오기 직전이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네. 이거 박성준 선수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좀 과신하는 듯한 예. 플레이입니다. 상대 병력을 가둬놓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베스를 잡아놨어야지 지금 앞마당에는 러커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뮤탈리스트 저글링 러커 조합을 통해서 이 테란의 한방 병력을 상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진 안에서 두 번째 뮤타 견제가 들어갔을 때 약간 손해를 봤죠. 네. 지금은 박성준 선수 잔뜩 긴장하고 저 한방 병력을 한번 소비를 시켜줘야지만 자신이 다른 곳에다가 멀티를 하고 이거 그렇게 디펜시브 매트릭스 이미 걸려 있습니다. 이거 박성준 선수가 예측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방 병력이 지금 구성이 됐고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병력이 드랍 타고 떨어지면 이거 방어하기가 좀 힘들죠.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병력 전부 다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죠. 박성준. 드랍 본인 팀에- 뒤쪽에 마린 드랍이 됩니다. 자, 이거 오버로드로 파악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드롭 빼는 타이밍이 좀 늦었고요. 네. 자, 무리야, 뮤탈리스크 뒤로 돌아가고 있는데 파이어! 파이어 1.4. 자, 한동욱 선수. 파이어 안 깨지. 뮤탈리스크 먼저 잡아냅니다. 네. 자, 뒤쪽에 저글링이 그렇지만 덮칩니다. 파이어까지는 지켜내고 있는데요. 박성준 예. 선수 역시. 지금 스파이어를 먼저 깨는 선택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선택이 나왔는데 일단 드랍집이 의외로 떨어졌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드랍집이 안 갔으면 여기에 조합된 병력들이 이미 대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대기를 하지 못하고 조금 더 뒤에 빠져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본진 병력 큰 주력 병력이 나가기 위해서 일단 뮤탈리스크를 제거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동욱 선수. 진영을 갖추고 있을 때 먼저 갖추고 있게 되면 가장 힘을 발휘하는 종족이 테란이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그나 프로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일단 자리를 잡아놓고 진영을 갖춰놓고 상대방이 진출하는 병력을 싸먹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면 좀 나은데 자, 주력 간의 교전이 네. 들어옵니다. 자, 박성준 선수 만만치 않죠. 탱크 박성준 하나. 선수 싸움 능력 하나는 네. 그야말로 싸움꾼이에요. 대단합니다. 한동욱 선수도 역시 싸움꾼 테란이라는 별명이 있기는 있는데 네. 뒤쪽으로 쭉 빠지다가 넓은 곳에서 덮치는 그런 능력도 참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근데- 지금은 확 싸먹었죠. 예. 테란의 병력을 싸먹는다라는 표현이 확 와닿을 만한 그런
완벽한 전술적 플레이였습니다. 자신은 뒤쪽에 넓은 지역에 있고 약간 좁은 길목이 되는 지점인데 거기서 노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이언 섹스! 아, 나이스! 박성준! 야, 이 경기, 예. 자, 앞마당 지역의 확장도 약간 늦출 수가 있나요? 야, 이 병력들을 정리하기만 했으면 박성준 선수가 승기를 바짝 자신의 것으로 당겨올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저 병력들을 아쉽게 정리를 못했네요. 11시 지역에 박성준 선수가 확장을 했고요. 네. 8시 쪽은 지금 한동욱 선수가 노리고 있습니다. 머리 메딕 파이어맨의 지금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됐나요? 015 정도는 뭐 이미 완료가 되었을 텐데, 예, 이후에 이후에 눌러줬던 것 같거든요. 자, 스커지 예. 준비로 더욱더 무서워서 못 나오게끔 드론이 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본진에. 자, 11시 확장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박성준 선수. 저렇게 가난한 상태에서도 테란의 한방 병력을 상대로 물론 중규모 정도였습니다만 아주 좋은 싸움을 해냈고 결국 테란을 약간 움츠러들게 만들기는 했거든요. 네, 한동욱 선수가 좀 마음 편하게 먹고 나오다가 네. 한코 한번 다칠 뻔했습니다. 다쳤죠. 예, 아차하고 이미 이제 그렇습니다. 한번 웅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쳤는데 지금은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약간 콧대를 더 높게 강력한 예. 훗날 임성춘 씨가 생각이 나네요.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으면 막 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들기도 하는데. 11시 쪽의 멀티를 완성을 시켰고요. 예. 박성준 선수가 완성시킨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자원 거기에서 얻어진 자원을 가지고 바로 그 전장에 투입할 병력을 생산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박성준 선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만한 자신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요 약간 좁은 길목이 여기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차분히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한동욱 선수. 요 현장의 하이라이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재균 감독이 잠시 모습을 보였다가 네. 어디론가 또 사라지셨습니다. 예. 그냥 입모양으로만 밥을 사달라는 얘기를 하고 가신 것 같은데 네. 예, 항상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 하이라이트까지 미리미리 와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그 경기 네. 구상을 하시는 거겠죠. 한동욱 그렇죠. 선수 진출을 하고 박성준 선수 뒤로 빠져서 자신의 병력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조금 더 넓은 위치에서 충원이 된 상태로 싸우겠다는 생각, 정말 두 선수의 네. 능력이 빛납니다. 자, 멋진 물론 경기인데요. 아직도 예. 병력 충원이 뒤에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박성준 선수. 아, 시즈 포격 한 대 한 대 맞는 게 와. 아파요, 지금. 자, 뒤로 물러납니다. 머리에 박성준. 바이오닉 병력과 탱크 전진 그리고 배슬이 제각각 움직이면서 전혀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한동욱 선수의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칼도국인데요, 이거는. 예. 배슬이 언제든- 나가서 시야 밝혀주고 탱크로 때리고 머린 메딕이 뒤쪽에서 받쳐주고 타이밍 컨트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선수는 지금 플레이가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예. 야, 박성준 선수 이제 덤벼야 돼요. 자, 치고 내려옵니다. 박성준 넓은 지역 중앙에서 싸우게 되면 양 선수. 이거 약간 반응이 늦었어요. 자, 디펜스로 탱크 하나는 도움을 했습니다만. 한동훈 선수 반응이 늦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예, 달려들지 않고 그냥 다리만 대충 잡아놓고, 네. 머리 메딕 파이어백 활용 역할을 해주면서 꽤 많이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탱크는 네. 물론 잃었습니다. 탱크와 베스는 잃었습니다만은 베스는 터지는 순간에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걸어줬기 때문에 역할을 했다고 보이고요. 이 센터에서 바이오닉 병력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11시 멀티가 위험해집니다. 자, 병력 네. 충원에서 역시 뭐 11시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2업이 완료가 되어 있죠. 더욱더 무서워지고 있는 한동욱 선수. 이 박성준 선수가 자신의 병력 손에도 있기 때문에 영러시를 가서 테란의 앞마당을 들게 만들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 11시 쪽으로 가는 이 병력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글쎄요, 병력을 다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추가 자원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동욱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박성준 선수 11시 지역 깨끗하게 포기하고 7시 지역 가져가면서 생산해놨었던 전병력 다 뽑아서 한동훈 선수의 안마당 멀티 지역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네, 좀 그렇고. 무모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지금은 대책이 없어요. 이 지역에 있는 병력이 중규모가 아니고 대규모에 가깝거든요. 예, 야, 근데 박성준 선수가 어느 선택도 하질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11시를 막을 거면 막고 아니면은 김동준 해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지역 멀티 할 생각을 하면서 있는 병력 다 뽑아갖고 앞마당 속에 한번 부딪혔어야죠. 이거는 머리 메딕 컨트롤 해주면 시간 끌리고 그동안에 자원적인 타격이 없는 테란의 한 방은 또다시 모입니다. 저 병력이 또 규모가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화력 또한 대단해요. 저 병력이면 거의 경기가 지금 중후반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중반의 테란 한방 병력의 규모라고 해도 믿을 만큼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은 힘들어요. 아, 드랍식 봤는데요. 스커지 페트롤 그 야.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딪혀서 선수의- 디펜스로 예, 이거 이미 작동을 하고 있고요. 두 마리로 못 잡거든요. 두 마리 못 잡아요. 내리는데요. 자, 내리고 뒤쪽에 마린 사격. 아. 지켜냅니다. 본질 체크 위험하죠. 한동 선수, 자, 스파이어 1.4. 기가 막혀요. 깨졌고요. 한동 선수. 예. 드라덴까지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박성준. 드랍십 사용 타이밍도 약간 엇박자인 것이 박성준 선수가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테크트리 건물 좀 상했고요. 이러는 동안에 시간 끌리면은 무조건 테란이 좋죠. 자, 위쪽으로 이제 상대 본진과 더 가까운 길을 선택했는데, 자, 저 지역에 러커버로 그냥 스타워커를 해놓았으면 차라리 낫죠. 그게. 네, 지금 저 병력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 스타워커를 안 했을까요? 자, 뒤쪽에 추가 병력, 네. 저글링 추가가 됐고, 정면 쪽에도 이미 스캔을 뿌렸습니다. 이 지역에 럭커가 있는 거야. 뭐. 이왕 들키고 앞으로 나갑니다. 양쪽으로 치고 나오고 이렇게 박성준. 치고 빠지고 시간이 끌리면은 테란의 앞마당 보시면 알겠지만 한방병력 다 조합됐거든요. 한 네. 네 부대 나와 있을 것 같네요. 다 합치면. 계속 지금 베로스가 번쩍이고 있었는데, 공이업 마린. 안 잡혀요. 예. 병력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박성준 선수 네. 이거는 완전히 테란에게 경기 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참 뭐 박성준 선수도 어쨌든 자원 꽉꽉 쥐어 짜내면서 러커 많이 모으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테란에 지금 나와 있는 한방 병력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지금. 네. 여기저기 막다가 세월 다 가죠, 지금. 네. 하이브가 간 다음에 디파일러가 조합이 되면서 이 적의 저 병력들이 테란의 한방 병력을 한번 없애주고 그 다음에 멀티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출발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진출을 기가 막힌 합니다. 칼 한동 선수. 타이밍입니다. 칼 타이밍. 지금 너무 디파일러 잘하는데요? 마운드 올라가는 거 보셨죠? 예. 네. 디파일러 완두가 이미 완성이 되고 뭐 디파일러가 한 두세 정 나왔으면 저병력으로 저그린 러커 디파일러 조합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데 보유되기 전에 이미 한번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방어 병력이 중앙에 네. 포위를 당하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박성준 선수 본진 안쪽으로 후퇴. 배슬로 시야 확보하면서 머린들 슬금슬금 따라가고 탱크가 사거리 딱 맞춰서 시즈 모드하고 예.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퉁퉁. 그렇죠. 예. 일부 시즈 탱크는 퉁퉁퉁퉁퉁. 좀 더 박자를 맞춰줘야 네. 되죠. 그런 거는. 자, 치고 내려옵니다. 박성준 선수 다시 한번 도박. 예예예. 자, 중앙에 어마어마하게 잘 싸웠습니다. 도박입니다. 박성준 선수. 문제는 중앙 병력은 전멸이 됐는데. 자, 위쪽에 문제예요. 치고 내려오죠, 지금. 이러면서 저그 병력이 손해가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윗병력이 정말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앞마당 지역으로 야. 바로 가는데 병력이 얼마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좋아요 지금. 예. 베슬만 딱 추가를 해줬어요, 여기에. 한동 선수. 테란의 한방 병력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디파일러를 제거할 수 디파일러 있게 된 1.4, 겁니다. 1.4. 쫓아갑니다. 하나 잡아냈고요, 한동호. 저 병력이 원흉이네요. 이 패배 박성준 선수의 패배의 원흉입니다. 예, 뒤쪽에서 디파일러. 풀어왔습니다만 이걸 컨트롤로 싸우죠 그냥. 네. 안 싸우네요. 디파일러를 이게 제대로 활용을 할 병력이 없어요, 지금 박성준 선수. 야, 이거 컨트롤이 뒷받침되면 저 러커는 못 이깁니다. 저 디파일러 두 병력이. 다 잡았습니다. 마리째 잡히고 맙니다. 자, 치고 들어오는데요. 자신의 앞마당 지역. 자, 사격 뒤로 물러납니다. 빠지고요. 컨트롤. 네. 초반에도 이런 식으로 본진 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자, 나옵니다. 둘 잡아냈고요. 와. 한동욱 선수. 에이스입니다. 정말 코리아 팀의 대한 에이스네요. 러커 딱 일어날 타이밍 생각해서 올라왔고 자, 이게 이레데이. 사이언스 베슬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추가되면서 이레데이 걸고 내려가네요. 예. 예, 이 한동우 선수가 뭐 바이오닉 정말 뭐 강력하다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뭐 완벽한 어떤 그 경기를 중반 후반까지 이끌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뭐 네. 이 정도의 역량 언제나 보유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대부분 중반쯤에 끝났어요. 그런데 중후반까지 접어들면서 이렇게 완벽한 병력 네. 운용, 타이밍 진출, 뭐 컨트롤 그야말로 뭐 박성준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후적수를 만났으니 예, 뭐 예. 그런 실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공격 스타일은 자, 탱크가 치고 이레데이드로 먼저 한번 약을 쳐놓은 다음에 네. 들어갑니다. 한동욱 선수.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나중에 정리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맞기 힘들죠. 자, 순식간에 탱크 마린메디 병력이 충원이 되면서 주력 병력. 자, 이레데이 뭐 약간 공격만 받으면 바로 약을 뿌려버립니다. 박성준 선수 저글링밖에 없나요? 컨셉을 뒤에서 하고는 있는데 병력이 없습니다. 이건 안 되죠. 역부족이죠. 네.
자, 얼마 남지 않은 병력 뭐 거치기를 기다리면서 여유 갖고 들어갑니다. 한동욱 선수. 다크스톰도 전혀 무섭지 않은 상황. 박성준 선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박성준 선수의 지지, 한동욱 선수가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코리아 팀과 POS 팀의 경기. 자, 8강전 경기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2대2의 상황에서 펼쳐졌던 경기인데요. 여기에서 한동욱 선수가 이제 3대2의 상황을 만들어 놨고, 뒤이어서 출전한 선수가 서경종 선수였어요. 예, 네. POS 샤크라는 아이디를 쓰는 저그 유저인데 역시 그 저그 유저도 패럴라인즈 3에서 또 잡아냈습니다. 네. 예, 저그 유저들이 대부분 많이 승리를 거두는 맵이 패럴라인즈 3인데 그 맵에서 마저 한동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코리아 팀을 완벽하게 본선까지 진출을 시켰습니다. 경기를 보시면 네. 알겠지만 박성준 선수는 나는 막는 것밖에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한동욱 선수의 공격이 날카로웠고 그다음에 드랍십 타이밍도 대단히 좋았고 뭐 그랬네요. 네. 예. 그야말로 양 선수 기량이 출중하고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선수, 정말 호적수가 마주치니까 명경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동욱 선수의 바이오닉 테란 운영 능력은 이제는 뭐 S급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좋을 정도로 이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네. POS 팀의 저그 유저를 모두 다 제압을 하면서 네. 코리아 팀을 본선 무대에 올려놓은 한동욱 선수의 경기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투싼배 MBC 게임 팀리그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하이라이트 두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하이라이트 예선 두 경기 여러분께 이어드리겠습니다.